안녕하세요, 안엽수입니다. 일본은 대인관계에서 직접적인 갈등이나 감정적인 대립을 최대한 피하려는 문화적 경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수많은 대행 서비스가 존재하는데요. 청소, 심부름, 대화 상대, 일을 그만두겠다는 말을 못해서 이것을 대행해서 퇴사하겠다고 말해주는 서비스까지 존재합니다. 또 안엽수 채널에서 영상으로 다루었던 렌탈 여친, 남친 서비스도 존재하죠.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대행 서비스 중에 와카레 사세야라는 대행 서비스가 있습니다. 와카레 사세야, 이것을 번역하면 이별 가게, 헤어지게 만드는 가게 정도의 의미인데요. 이 대행 서비스는 의뢰인의 요구에 따라 특정된 두 사람의 관계를 파괴하는 것이 주된 업무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좋아하는 이성 상대가 있는데 만약 그 사람에게 애인이 있다면 와카레 사세야에 의뢰를 해서 헤어지게 만들어달라고 부탁을 하게 되는 거죠. 심지어 와카레 사세야라는 같은 이름의 드라마가 방송까지 한 적이 있었는데요. 일본에는 왜 이런 독특한 서비스가 계속 생겨나고 유지되고 있는 걸까요? 오늘은 일본의 와카레 사세야, 이별 가게가 있는 이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大事な話っていうのは奥さんとさ別れようと思ってんだよね。っていうかもう決めた、別れるって。結婚前提に、交際してくれないかな。 오늘 영상은 스폰서가 있습니다. 꿈에 그리던 해외 여행지에서 무심코 사용한 공용 와이파이로 인해 해커들에게 공격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특히 여러 사이트에 같은 비밀번호를 사용하고 계시다면 단 하나의 계정이 뚫리는 순간 모든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 들어 해킹이 점점 진화하면서 데이터 전송 여부를 물었던 이전 시스템까지 무시하고 신입과 동시에 데이터 전송 모드로 바꿀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이런 해킹으로 인해 금전적 손실과 사생활 침해라는 보안 위협에 맞서 안전한 온라인 생활을 위해 노드 VPN과 함께 노드 패스를 만나보세요. 노드 패스는 당신의 비밀번호를 해킹 불가능한 곳에 안전하게 보관해주는 비밀번호 관리자입니다. 복잡하고 강력한 비밀번호를 자동으로 생성하고 여러분은 오직 통합으로 사용하는 마스터 비밀번호 하나만 기억하면 됩니다. 또 일본 같은 곳에서 한국의 쿠팡 플레이나 티빙이 막혀 KBO 야구 중계를 볼 수 없어 답답하셨을 텐데요. 노드 VPN을 이용한다면 그 답답함에서 간단히 벗어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넷플릭스, 훌루, 아마존 프라임, 아메바 TV 등 일본 현지에서만 볼 수 있는 OTT 플랫폼의 독점 컨텐츠 역시 마음껏 시청할 수 있습니다. 가장 빠르고 강력한 노드 VPN은 전세계 125개국 7,800대 이상의 서버를 운영하며 VPN 중 최대 규모와 원클릭으로 가장 빠르고 안전한 서버에 연결되어 스트리밍이 끊길 걱정 없이 고화질 컨텐츠를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최대 10대 기기 동시 연결이 가능해 온 가족이 스마트폰, 노트북, 태블릿을 하나의 계정으로 완벽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안엽소 시청자분들을 위한 특별 캠페인 노드 VPN 2년 플랜 구매 시 4개월 추가 무료 제공의 혜택과 30일 환불 보장으로 부담없이 최고의 VPN을 경험해보세요. 노드 VPN과 노드 패스로 여러분들의 디지털 라이프의 자유를 느껴보세요. 일본에서 두 사람의 관계를 헤어지게 만드는 대행 서비스인 와카레 사세야, 이별 가게가 처음 등장한 것은 1989년으로 사설 탐정 사무소에서 파생된 서비스입니다. 일본의 유명 만화인 명탐정 코난에서 사설 탐정으로 등장하는 인물 곁에 항상 코난이 있잖아요. 일본은 인구 대비 탐정의 수가 가장 많은 국가 중에 하나로 탐정업은 높은 수요로 인해 일본에서 전국적으로 활성화가 되어 있는데요. 특히 불륜 조사나 가출인의 소재 파악에 대한 수요가 높은 편입니다. 일본은 과거 메이지 유신을 통해 서구 문물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과정에서 프랑스의 사립탐정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일본 최초의 탐정은 1895년 형사 생활을 은퇴하고 도쿄에 탐정 사무소를 차린 이와이 사부로입니다. 일본 유명 추리 게임인 진구지 사부로 시리즈의 이름을 일본 최초의 탐정에서 따온 것이죠. 또 일본의 유명 추리 소설의 아버지로 불리는 작가 에도가 람포의 작품 중 심리 시험에 등장하는 명탐정 아케치 고고로의 모델이 이와이 사부로라고 알려져 있죠. 이 시기의 작품들은 일본 추리소설의 초석으로 평가가 되고 있는데 실제로 당시의 탐정들은 밀수를 추적하는 일, 야쿠자에게 납치된 아이를 살아나는 일, 일본에 거주하는 수수께끼의 외국인을 미행하는 일, 이런 모험 가득한 일이 대부분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근대화, 도시화가 진행되며 개인 간의 관계가 복잡해지고 개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공권력이 미치지 못하는 영역에 관여해 증거를 수집하고 사실관계를 밝히는 일을 하게 된 것이죠. 특히 1990년대에 들어 만화, 소설, 드라마의 영향으로 탐정 학원이나 탐정 사무소가 늘어나며 관련 업계가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과도한 개인정보 침해, 조사 대상자에 대한 협박, 과도한 수수료 등 여러 문제점이 지적되자 일본 정부는 탐정업의 난립을 막고 필요한 규제로 약칭 탐정업법을 만들었습니다. 탐정에게는 수사나 체포권은 일절 주어지지 않고 민간 의뢰에 근거한 개인 조사가 주된 업무이며 다른 사람의 의뢰를 받아 청취, 미행의 영업을 실시하려면
해결하려면 탐정업자로서의 신고가 필요하다. 다만 사람의 생활의 평온을 해치는 등 개인의 권리 이익을 침해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대충 이런 내용의 법안이었죠. 이런 일본의 탐정 서비스에는 불륜 증거를 잡아달라고 하는 의뢰가 가장 많다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의뢰인이 남편이나 아내의 불륜 상대를 조용히 헤어지게 만들어달라는 의뢰가 늘어나자 이런 의뢰만을 진행하는 전문적인 서비스로 분화가 되어 와카레 사세야 이별 가게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まあ、例えば一番多いケースだと、その夫がね、浮気をしてました、奥さんが依頼をしました、じゃあ写真撮りましたってね。でも、その奥さんは離婚したくない人っていうのも結構いらっしゃる。じゃあ、夫に私が依頼したことをバレずに浮気相手と別れてくれる方法はないのかっていうところから発展したもの。 이별 가게에 들어오는 의뢰 내용은 대략 이렇습니다. 사귀고 있는 남자친구나 여자친구와 헤어지고 싶은데 헤어지자는 말을 못해 자연스럽게 헤어지게 만들어달라고 의뢰하거나 자녀에게 애인이 생겼는데 마음에 들지 않는 상대와 헤어지게 해달라거나 전 여친이나 남친에게 애인이 새로 생겼다는 소식을 들은 뒤 그 사람과 헤어지게 만들어달라거나 심지어 친구들 사이를 갈라놓고 싶다는 내용 등 다양한 일들을 진행합니다. 이렇게 두 사람을 이별시키는 공작을 실시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미행이 필요하기 때문에 해당 일을 진행하려면 탐정업법에 따라 공안위원회로부터 탐정업 신고서를 반드시 교부받아야 합니다. 한국 역시 최근에 민간 조사업이 합법화되면서 탐정사 자격증을 딸 수 있게 되었죠. 암튼 일본의 와카레 사세야 이별 가게는 1989년 처음 문을 연 뒤 2001년 같은 이름의 와카레 사세야라는 드라마로 방영이 되었습니다. 8%라는 저조한 시청률이었지만 이 직업은 드라마로 인해 사회적으로 주목받게 되면서 이별시켜주는 대행 서비스가 일본 전국적으로 퍼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별 가게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두 사람을 갈라놓게 될까요? 먼저 이별 가게에 의뢰가 들어왔다면 정보 수집, 분석을 시작합니다. 타겟 시대는 대상자의 일거수일투족을 철저히 조사해 평소의 이동 경로, 취미, 습관, 술버릇, 심지어 의뢰인과의 관계에서 오는 불만까지 세밀하게 파악하게 됩니다. 이렇게 수집한 데이터는 대상자의 약점을 찾기 위함이며 공작원들이 접근할 수 있는 접점이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접점을 만들었다면 이젠 공작원이 투입되는데요. 투입되는 공작원들은 타겟이 매력을 느낄 만한 외모와 배우 경력이 있는 전문가들입니다. 現在この別れさせ屋には男女合わせて80名の工作員が在籍。その中には元女優、元モデル、元客室乗務員、さらには元ホストまで。 이들은 타겟이 자주 가는 장소에 우연을 가장해 접근을 합니다. 예를 들어 여성인 공작원이 타겟이 다니고 있는 헬스장에 그의 취향에 맞춘 복장으로 나타나 운동 방법을 알려달라거나 타겟 주변에 물건을 떨어뜨려 말을 걸게 만들어 친분을 쌓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すみません、この前ぶつかっちゃって、お金一緒に拾っていただいて、そうですよね。僕思ったんです。さっきあれ見ててあれと思って。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本当に 그렇게 친분을 만들었다면 마지막으로 관계를 파탄시키게 되는데요. 헤어짐을 유도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방식은 유혹을 통해 불륜을 만드는 방식인데요. 공작원은 타겟과 친밀한 관계를 만든 뒤 의뢰인을 계획적으로 유혹해서 부정행위를 저지르게 만듭니다. 이 과정을 녹음이나 영상으로 증거를 확보한 뒤 의뢰인에게 전달해 이별에 사용하거나 이혼 사유를 만드는 데 사용하게 됩니다. 두 번째 방식은 공작원이 직접적으로 불륜을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 타겟에게 다가가 부정적인 감정이나 의심을 심어줌으로써 헤어지게 만드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7년간 장기간 사귄 커플인데 의뢰인은 헤어지고 싶지만 헤어지자는 말을 못해 공작을 의뢰했다면 공작원은 타겟에게 접근해 친분을 쌓은 뒤 애인이 사실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 같아, 집안에 여러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이런 식으로 불안감과 불신을 조장해 타겟에게 스스로 관계에 대한 회의감을 느끼게 만들어 헤어지게 만드는 방식입니다. 大事な話っていうのは奥さんとさ別れようと思ってんだよね。もうね、っていうかもう決めた、別れるって結婚前提に、交際してくれないかな。 대체 왜 일본에서는 이런 서비스가 발달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 걸까요? 일본은 일상생활 많은 부분에 대행 서비스가 존재합니다. 청소, 심부름은 기본이고 친구, 여친, 남친, 서가대행, 퇴사대행 등 정말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일본인들이 감정 소모가 크거나 직접 하기 어려운 일은 전문가에게 맡기려는 개인주의적 실용성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일본 사회는 전통적으로 사회적 책임과 조화를 중시하는 풍조가 있는데, 그래서 일본인들은 직접적인 갈등이나 감정 표출을 꺼리고
꺼리고 불편한 상황을 피하려는 경향이 강한 편입니다. 자신의 이익을 합리적으로 추구하되 책임감과 조화를 생각해 가장 감정적으로 소모되고 복잡한 일로 싸움을 키워 불편한 상황을 만드는 것보다 제3자의 요인을 만들어 책임을 피하고 자연스럽게 관계가 파탄나도록 유도하는 서비스로 만들어졌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유책주의적 경향이 있어 이혼 소송 시 관계 파탄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지가 중요하게 작용하는데요. 이혼을 원하는 쪽이 상대방의 유책 사유를 명확히 증명해야 유리한데 와카레 사세야 이별가게는 단순한 관계의 파탄을 넘어 법적으로 유효한 증거를 만들어주는 역할까지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이별가게 서비스는 인간관계의 가치를 돈으로 박살내는 서비스이자 사생활 침해, 스토킹 등 여러가지 법적 분쟁까지 생기며 윤리적인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오래 사귄 커플이 헤어지고 싶어서 의뢰를 했는데 접근한 사람이 헤어지게 하려는 공작원이라는 사실이 들통나 소송까지 하게 된 사례가 있었죠. 또 의뢰를 받은 뒤 공작을 제대로 하지 않고 돈만 받아 챙기거나 반대로 의뢰인이 공작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착수금만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을 내지 않는 일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살펴볼 장소는 와카레 사세야입니다. 이곳은 도쿄 고엔지역 바로 근처에 있는 와카레 사세야 한 업체고요. 네, 코엔지역. 제가 예전에 협소주택 짓기 전에 이 코엔지역을 자주 찾아갔었어요. 여기 코엔지역 쪽에 되게 재밌는 협소주택이 되게 많이 지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주택가를 정말 많이 돌아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아무튼 여기에 이 건물 안에 와카레 사세야가 있는 것 같네요. 사무실은 이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테이블 하나 있고 상담하게끔만 사무실이 차려져 있네요. 그렇죠? 네, 이곳에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면 와카레 사세야 이별가게 홈페이지 들어왔는데요. 업계 탑클래스 공작력 서비스를 보면은 작별공작. 작별공작은 이성 동성 불문하고 제3자가 관계를 끝내는 공작입니다. 자신의 연인과 다른 상대를 헤어지게 만들고 싶을 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별공작은 자신의 연인이나 친구와의 관계를 끝내는 공작입니다. 집착이 강한 연인과 헤어지고 싶은 경우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작별공작 이별공작이 다른 건가? 복연공작? 복연공작은 깨진 관계를 복구하는 것이 목표로 한 공작입니다. 헤어진 전 연인과 다시 만나고 싶을 경우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만남공작. 만남공작은 신경이 쓰이는 상대와 관계를 새롭게 구축하는 것을 돕는 공작입니다. 면식이 없는 상대와 교제하고 싶을 경우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와, 자세히 보기. 커플을 헤어지게 한다. 이런 행위에 불쾌함을 느끼고 의뢰를 주저하시는 분이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별공작은 법률을 준수하면서 조사나 공작을 진행하기 때문에 범죄가 되는 일은 없습니다. 성공 공작 사례가 있네요. 의뢰자 A씨는 같은 회사에 근무하고 있던 아내와 5년 전에 결혼해 신축 단독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현재도 공동 작업으로 구입 자금을 모으고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아내의 행동에 수상한 점이 늘었다고 한다. 근무 시간 외에 회의나 전화가 늘었고 스마트폰을 몸에 떼지 않고 다니게 되어 A씨는 아내의 불륜을 의심하기 시작했다. 결정적인 증거는 없었지만 어느새 아내의 스마트폰에는 락이 걸려 잔업이나 회의로 집에 늦게 들어오는 것이 많아졌기 때문에 아내에 대한 의혹이 확신으로 바뀌고 있었다. 그리고 어느 날 아내로부터 밤에 영업을 거절한 것을 계기로 잠자리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잠자리를 거절한 것을 계기로 A씨는 함정사무소에 아내의 불륜 조사를 의뢰했다. 결과는 같은 회사에서 일하는 의뢰자의 동료와 불륜관계에 있는 것이 발각이 되었다. 이 사실을 알았을 때 머리에 피가 거꾸로 솟아올라 아내와 이혼, 동료에게 위자료를 청구해 제재를 하려고 생각해 이별 가계에는 안중에도 없었다고 한다. 그러나 냉정하게 생각해 A 자신도 과거에 불륜 경험이 있어 한번 아내한테 걸렸었구나. 이 친구도 자신도 불륜 경험이 있어 그것을 아내에게 용서받은 일이나 마이홈 구입을 향해 둘이서 노력해온 것을 기억해 아내와 다시 한번 노력하고 싶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아내와 동료를 헤어지게 해 전과 같은 행복한 가정을 되찾고 싶었던 A씨는 블라블라 해가지고 성공을 했다. 뭐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쵸? 네, 재밌네. 저는 요거 궁금합니다. 만남공작의 성공 사례를 한번 볼까요? 네, 홋카이도에 사는 의뢰자인 T씨는 학생 시절 호의를 보이고 있는 동년의 남성 M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음을 전하는 용기가 없었고 짝사랑인 채 졸업을 해버렸습니다. 그 후 MC는 도쿄에 취직해버려서 연락처도 몰랐기 때문에 만날 수 없었습니다. 한 번은 포기하려고 했던 T였지만 고백을 하지 않은 후회가 날로 커져갔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인터넷에 이런 서비스가 있는 것을 알게 되고 과감하게 상담했습니다. 공작 내용. 만남 공작은 자연스러운 형태로 대상자와 만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번 케이스는 T씨는 홋카이도, MC는 도쿄에 취직을 해버렸기 때문에 우선 공작원이 그와 접촉해 어떠한 방법으로 T씨와 연결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우선은 T씨로부터 MC의 SNS를 받고 그 정보를 바탕으로 남성의 직장이나 주소를 특정해 미행을 실시합니다. 와, 무섭다. 조사 결과 MC는 특정 선술집에 자주 가는 것을 알았습니다. 혼자 가는 일도 있고 회사 사람들과 함께 가는 일도 있었기 때문에 혼자 갈 때 접촉을 시도합니다. 남성 공작원이 MC에게 말을 걸어 우선 가벼운 접촉을 실시합니다. 그 후 며칠에 걸쳐 여러 번 접촉하여 친구 관계를 만듭니다. 그리고 술의 힘도 빌리면서 연애 이야기를 하고 현재 여성
관계를 들었습니다. MC는 직업 특성상 여자를 만난 일이 없었고 취직하고 나서는 한 번도 여성과 교제를 하지 않았습니다. 만남의 장소에 가는 것이 귀찮지만 여자친구는 갖고 싶다 라고 말했기 때문에 공작원은 좋은 여성이 있다라고 T씨를 소개하기로 했습니다. 그러자 대상자는 기뻐하는 모습으로 언제로 할까? 다음 주는 어때?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일단 그녀에게 예정을 확인해본다고 말한 뒤 자리에서 해산, 조속히 이것을 T씨에게 전했습니다. T씨도 빨리 만나고 싶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다음 주에 소개하기로 했습니다. 이거 흥미진진한데? 그리고 다음 주 평소 이 작가의 T씨를 소개하면서 MC는 T씨를 기억하고 있어 추억 이야기에 꽃을 피워 좋은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공작원은 두 명을 방해하면 안 되니까 라고 한 뒤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다음날 T씨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하레토 우마쿠 이키소, 그 사람과 잘 될 것 같아. 이번에는 그가 홋카이도로 와주는 것 같습니다. 라며 매우 기뻐했습니다. 만남 공작은 여기서 종료되었습니다만 그 후 T씨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학창 시절부터 좋아했다라고 고백했고 이 두 사람은 연인이 되어 원거리 연애이지만 노력하고 있습니다. 만남 공작을 이용해 정말로 좋았습니다. 라는 기쁜 말을 받았습니다. 야, 재밌네요, 그죠? 얼마 하려나 이거? 가격 궁금한데? 단발 플랜, 착수금 5만엔부터, 성공 보상은 3만엔부터, 실제 작업 횟수는 단 1회고 예상 기간은 1개월, 총 금액은 8만엔부터. 난이도 낮음. 난이도 낮음이 이별하기 위한 조건이 갖춰져 있거나 공작을 하기 위한 충분한 정보가 있거나 이러면 난이도가 낮다고 합니다. 착수금 6만엔, 성공 보상 10만엔, 총 금액은 34만엔부터라고 하니까 아마 300만원에서 500만원 정도 될 것 같네요. 그쵸? 난이도 중간은 두 사람의 관계가 바람이나 불륜 관계이거나 이별할 이유가 전혀 없거나 결혼을 한 상태이거나 이런 식이면 난이도가 중간 정도로 합니다. 그러면은 63만엔부터 600만원부터 1000만원 사이 정도 되겠네요. 와. 그리고 난이도 높으면 헤어지게 만들려고 하는 사람이 어느 정도 사회적인 지위가 있거나 헤어지고 싶어 하지 않거나 이런 서비스에 대해서 알고 있거나 이러면 난이도가 높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1000만원에서 2000만원 사이가 되나 보네요. 그래도 조기 해결하면 10% 할인된다고 하네요. 아무튼 이런 서비스가 있습니다. 근데 한국에도 흥신소가 있잖아요. 근데 흥신소 같은 경우는 누군가 이별시켜주거나 다시 만나게 해주거나 이런 게 있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그쵸? 네, 아무튼 재밌는 서비스인 것 같습니다. 네, 이걸 소재로 한 드라마도 있었다고 하니까 아무튼 오늘은 일본의 와카레 사세야 이별 가게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저는 이 서비스가 책임을 회피하려는 그런 심리가 만들어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의 이별 가게에 대한 생각을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하나하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또 여러 대행 서비스 중에 정말 또 특이하고 재밌는 서비스가 있다면 다음에 또 영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